이 청년 정책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이 담보가 되어야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본 의원이 알기에도 청년들에게도 아주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도 아주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청년의 안전, 주거, 교육, 참정, 일할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선포한 바가 또 있으시고 주어진 기회가 고르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가 계십니다.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조치들을 시행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좀 조치들을 또 처방을 내리셨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도정 전체가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침체된 경기나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라든지 또는 교통과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포함되어 있는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의 방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교통만 하더라도 저희가 5월 달에 시행하는 경기 패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속에 녹아들어간 청년 정책이 큰 줄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과 관련된 직접 사업들은 지금 경기도에 56개 약 한 3,8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자리나 이런 단선정연뿐만 아니라 도전과 시도의 기회를 준 청년과 특화된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채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1월 5분 발언 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3월에 있었던 일괄 질의를 통해서도 청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 수행부서가 보다 더 튼튼해야 된다는 큰 축 하나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전달 지원 체계가 튼튼해야 온전하게 청년 정책이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을 좀 전달드리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도정의 노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5분 발언 이후에는 제가 조직 개편을 아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국의 청년 기획과를 만들었고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 투자 또는 사회 정책에 대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도의회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청소년과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 수행 부서 보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정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복지재단, 일자리재단, 청소년 수련원까지 기능을 합치는 그런 조직 개편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광역청년지원센터를 지금 공모에 들어가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광역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과 청소년의 중간 정책 수행부서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지금 저희 국실에서 청년 임무를 담당하는 국실이 17개 국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직 개편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효율화할 수 있는 협조 관계를 유지할까 하는 것을 아시다시피 매트릭스는 이 기능과 또는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진 걸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광역 청년 지원센터나 단일화된 청년 청소년 중간 정책 수행 기구는 조만간에 우리 장민수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월에 주요한 시도의 청년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2곳을 제외한 15개가 광역 청년센터 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지원사업단이죠. 현재 청년지원사업단의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놓고 보면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어떤 규모와 위치를 생각해서는 아쉬운 점이 보다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로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청년지원사업단이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서 대전과 광주에 버금가는 정도의 예산 혹은 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사님?
제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 공공위탁 지금 16시고 이게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직에서 한 3가지 말씀드린 것의 그 틀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 청년 정책 수행기구로서 그와 같은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재원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운영 자체가 민간 위탁이든 공공 위탁이든 공공에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도 좀 회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청년들 의견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운영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찾고 싶은 걸 강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좀 다른 전형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두 개가 결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청년 정책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이 담보가 되어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 정책 전담 부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원래는 경기도의 청년 전담 부서가 복지국 산하에 있었던 것을 지금 사회적 경제국 산하로 조직 개편을 하시고 그리고 인원도 그 전에 17명에서 19명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혹시 조직 과정에서 전담 부서 과정에서는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 비서실에 지금 20대 비서관도 있고요, 30대 비서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런 일에 쭉 되었던 분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고 최근에는 젊은 비서관들과 함께 제가 그 챗GPT를 활용한 사이버 AI 비서관 두는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사실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비추어 봤었을 때 현재의 조직 구조로는 과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국으로의 신설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작년 논란이 한번 있었었죠. 성남시의 이탈에 대한 부분이 표면화가 됐고 실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성남시가 이탈한 건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이탈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이런 작년의 성남시의 상황, 의정부시의 막판 이탈 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좀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군과 함께 이 경기도의 청년 정책 방향 같이 논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성남시는 조금 뭐 조례까지 폐지했으니까 좀 다르고 의정부는 아마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더라면 도와 함께 이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하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서 반영이 됐고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기본소득 이제 2.0 버전을 이제 만들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데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연간 40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하는데 아마 다 선정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6군데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좀 주도해서 신청을 하고 예산의 어떤 부담도 좀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하기로는 이 6개의 지자체에 있는 학교를 이제 지정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움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앞으로의 선정될 미래의 숫자를 봤었을 때 경기도가 지금의 규모나 위상에 맞는 정도의 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좀 사안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는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따져봐서 특별한 정책의 목표가 있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북부, 서부, 동부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대개발 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비춰봤을 적에 좀 사례별로 봐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가지고 있는 설립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 사전조차를 다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또 돌봄에 대한 연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향후에 한 2027년까지 200개 정도를 좀 하겠다 하는 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의 비중으로 보면 25%, 26%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여 개 정도는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역별로 매칭 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그 재원을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6개 정도 2023년도에는 공모에 좀 선정이 돼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가 선정이 됐다는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또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어진 어떤 갈등 요인과 또 확대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들도 만들어졌을 만큼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의 학생 비율에 비하면 좀 턱없이 낮은 선정이 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도 도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우선순위의 문제죠. 교육당국도 그 지자체들과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의 경우에는 도청의 지원이 좀 같이 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속 가능한 방법을 포함해서 해결 방법을 조금이라도 물꼬를 트기 위한 기점이 오늘 이 도정지를 통해서 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